안녕하세요. 주돈입니다. 10월 15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장이 난리가 아니죠. 난리가 아닙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면 주도는 금요일 날, 어제죠. 어제 어떻게 대처를 했느냐. 저는요, 이거 레버리지 40% 있던 거 다 축소했습니다. 빵. 이제 레버리지가 없어요. 다 정리했고요. 2차 전지 15% 남아있고, 150%가 아니죠. 15%. 반 정리했습니다. 2차 정지는 다 정리했군요. 2차 정지 다 정리했고, 원유 에너지, 이거를 팔지를 못해가지고 20% 남아있고, 항생테크가 10%안 올라가더라고요. 중공업이 대략 20%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바뀌었다. 그죠? 이렇게 바뀌었다. 그러면 왜 팔았냐? 그냥 단타성이에요. 제가 판 이유는 뭐 별거 없습니다. 장이 이상했어요. 지금 이제 어제 미국장이 끝나가지고 보니까 미국장이 폭락하니까 잘했다 할 수도 있는데 금요일로 돌아가가지고 우리 장만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참 이상한 장이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 $1. 환율 한번 볼게요. 환율. 제가 환율에서 참 이상한 거를 발견을 했거든요. 우리 환율이죠. 환율을 5분봉, 15분봉으로 볼까요? 15분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이 여기 이제 미국에서 난리 폈을 때, 그죠? CPI 지수 발표하고 나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미국 장 따라서 떨어진 건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장이 열린 거는 요 시간이죠. 14일 날 9시. 제가 이렇게 할게요. 14일 날 9시죠. 그리고 14일 날 3시. 여기네요. 여기서 끝났어요. 우리 장만 이렇게 캡처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만 별 반응이 없어요. 그죠? 여기서 시작을 해서 여기서 끝난 거예요. 네? 여기서 끝난 건데, 이렇게 보면 뭐 그냥 환율이 소소하게 이제 흘러내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때까지도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죠? 143원, 126원까지 빠지고, 그죠? 이 밑으로까지 빼지고, 대략 125원, 126원, 그죠? 126원까지 빠지고, 요 갭 차이 괜찮았어요. 그죠? 근데 요게 목요일날 환율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거죠. 우리 장이 금요일날 어땠습니까? 그죠? 2% 이상, 코스피 기준으로 2% 이상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환율에서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일 저녁에 야간 시장에서 우리가 이 가격에 끝난 거거든요. 그죠? 요게 21시 13일 날 21시 15분. 그죠? 그러니까 끝난 게 13일 날 13시 14시 30분 장 종료될 때가 요게 1331원, 1431원. 그죠? 요게 1431원이에요. 네, 여기가. 요 상태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푹 떠가지고 1446원까지 떴다가 뿡 내려오고 나서 다시. 그러니까 우리 장은 요것만 빼버리면, 요것만 지워버리면 별반 차이 안 나는 횡보. 1430원에서 횡보. 그죠? 저는 이게 이상했던 겁니다. 왜 그러냐면, 달러 지수 한번 볼게요. 달러 지수. 달러 지수 15분봉으로 한번 보게 되면요. 그죠? 이게, 이제 미국, 목요일이죠. 목요일 전에 장 열리기 전에, 장이 좋았어요. CPI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장이 막 상승을 하고 있었대거든요. 야간 시장에서. 그죠? 그래가지고 113. 지표가 113에서 112까지 내려왔어요. 112까지 내려왔다가, 이게 지금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 112까지 내려왔다가 CPI 지표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폭 떴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113.6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졌는데 엄청나게 떨어졌거든요. 생각보다. 그죠? 그렇다 그러면 목요일 날 지표는 113이었는데, 아니죠. 목요일 시작할 때는 113인데 끝날 때는 112였어요. 엄청나게 빠진 거거든요.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 빠진 거니까. 그러면 우리도 장이 열려가지고 우리 장이 굉장히 화랑이었잖아요. 아시아 증시가 다 화랑이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하면 환율이 같이 내려와야죠. 달러 지수하고. 그게 뭐하고도 안 맞느냐? 지금 문제가 된 건 영국. 제가 이제 파운드화를 좀 유심히 봐야 되겠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파운드화하고 같이 봤어요. 그죠? 파운드도 똑같이 움직인 거예요. 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장은 이 우리나라 환율이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거하고 안 맞게 고정돼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면 야 뭔가 있는데 지금 이 장이 정확하게 제가 이제 그 들어오기를 바랬던 세력들이 안 들어오고 그냥 미국 장이 떴으니까 우리끼리 그냥 막 들끓어가지고 막 언론에서 난리가 아니었잖아요. 그때 목요일에 방송이라든지 유튜브 보면 다 환호하는 내용밖에 없어요. 아 이제 베어마켓 랠리가 시작되는 것인가? 뭐 데드캣 바운스인가? 아 지금은 저점인가? 뭐 연준에서 무슨 발언을 이제는 못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미국이 이제 하여튼 별 희한한 걸 다 갖다 붙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미국장 분석은 조금 이따 해드릴 텐데 지금 우리나라 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왜 매도를 했는지. 안 맞는 거죠. 우리 장은 환율이 계속 횡보해서 나가는데, 그죠? 31원이죠. 31원. 31원에서 횡보해서 나가는데, 유로, 특히 영국, 파운드 떨어져. 그 다음에, 달러 지수 떨어져. 다 떨어졌는데 우리 것만 안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국채를 봤어요. 10년물 국채를. 10년물 국채거든요, 이게. 이제 15분이라서 점이 좀 찍히는데, 요렇게 봐야죠, 요렇게. 그죠? 국채 가격이 좀 떨어지는 타이밍에 폭도로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져 내려왔는데 국채 가격도 횡보. 그죠? 미국이, 어떠한 영향권에서 벗어난다 그러면 제가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몇 가지는 충족이 됐어요. 뭐가 충족이 됐느냐? 아이고. 달러 지수. 충족이 됐죠. 내려왔으니까 이게 112까지 봤으니까요. 충족이 됐죠. 그죠? 파운드화. 그죠? 떨어지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달러가 파운드화가. 그리고 그 10년물 국채. 그죠? 얘는 횡보. 우리도 횡보. 근데 얘하고 파운드화하고 유럽하고 파운드화는 중요하지 않고 이제 10년물 국채가 좀 중요한데 그날은 또 이제 유럽발 뉴스가 있고 그러니까 같이 떨어졌으니까 좋았으면 우리도 같이 떨어졌으면 저도 홀딩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게다가 그날 우리 이제 종가를 보면 코스피 지수가 2.3%예요. 그죠? 그리고 레버리지는 요거 이제 더블이죠. 대략 5% 잡고요. 5% 잡겠습니다. 5%. 4.9, 4.8인가 끝났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주식들이 안 올라갔어요. 주도주가 레버리가 4.8이네요. 4.8이죠. 그죠? 2차전지, 중공업. 그동안에 가장 강력하던 2차전지. 얘 날아갈 줄 알았어요. 그러면 돈이 안 들어온다는 거죠. 2차전지로. 그죠? 그죠? 매집 세력이 없는 거죠. 이날 뭐가 떴냐면 인터넷 관련주. 그동안에 소외되었던 카카오, 뭐 네이버 이런 거 있잖아요. 인터넷 관련주가 대려 떴어요. 인터넷 ETF가 대략 6% 이상 상승을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죠? 이거는 뭐다? 말 그대로 개미들이 다 사들인 거예요. 그죠? 어떠한 뭐 이제 그러니까 그날 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아, 이거 짧겠다. 나는 이제 여기서 이익 실현하고 나가야겠다. 왜? 레버리지가 4% 떴잖아요. 그리고 내가 원했던 게 뜨질 못하는 거예요. 아, 돈 벌기 힘들겠다. 그래가지고 사실 얘네들은 이때부터 정리를 했어요. 제가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하던 거는 요 전체를 다 50%만 정리를 하려고 했거든요. 50% 정리를 하고 50%는 홀딩해서 월요일날까지 끌고 가려고 했는데 장 끝나고 6시 전에 우리는 단일가 거래가 되잖아요. 그때 환율이 치솟는 거예요. 거짓말 안 하고 5시 30분 이후로 환율이 막 치솟는 거예요. 우리나라 환율이. 아니, 모든 환율이 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때부터 좀 보다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50분 넘어서가지고 정리를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레버리지 싸그리 다 정리하고 2차전지 정리하고 이때 정리를 왜 못했냐. 얘네들은 매수세가 없는 거예요. 사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팔지는 못했어요. 단일가에.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요 세 개는 단일가에 팔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어떤 거는 매수가 뭐 10주 20주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갭이 마이너스 1% 이상 뜨고 그래가지고 요놈은 어쩔 수 없이 횡보를 시키고 홀딩을 시키고 나머지 요 두 놈만 싸그리 다 정리를 했습니다. 저도 사실 그럴 내용이 아니었는데
그게 환율만 보면요. 그게 나오죠. 그죠? 갑자기 뜨는 거예요. 제가 6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6시. 15시, 16시. 여기가 6시예요. 그죠? 6시거든요. 확대를 좀 시켜가지고 우리 이제 미래 걸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때 상황을 보면 5시 15분, 30분. 그죠? 이게 6시예요. 6시 끝날 때. 환율이 갑자기 막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종가가 끝난 게 15시 여기가 끝났는데 여기서 끝났는데 여기까지 갑자기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갑자기. 여기서부터. 그죠? 근데 이게 올라가는 게 1430원대, 31원대, 33원대, 31원대 넘어서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거 아니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이때 이제 단일가로 막 정리를 하다가 나머지는 사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냥 남겨놓은 거고 그래서 저렇게 됐습니다. 제가 판 이유가 그거예요. 사실 50% 정도 하고 환율이 이상했어요. 환율이 마음에 안 들고 제가 지금 뉴스라든지 아니면 유튜버들이 얘기한 거 이거 듣지 말자 그랬잖아요. 이게 웃긴 게 뭐냐면 미국 장이 폭락을 하니까 나오는 그 전날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 나스닥을 보고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냥 내용이 좀 고리타분한데 듣다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나눌게요. 이렇게 나눠서 요 전에 뉴스 그죠? 그리고 요때 뉴스 그리고 요 이후의 뉴스가 다 나눠져요. 요 전에 뉴스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요 전에 뉴스는 CPI가 올라도 걱정 떨어져도 걱정이 두 가지 하나 있어요. 이게 제가 이제 그 목요일 방송에서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CPI가 호재성으로 나와도 걱정 악재성으로 나와도 걱정. 왜? 지금은 오로지 다 그냥 사람들이 걱정 주가 폭락에 대한 얘기만 하고 이럴 때예요. 이때는 주식을 사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때는 역발상으로 한번 투자를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주식을 좀 매집을 한 거고 장이 CPI 지표 나오고 나서 시작하는데 마이너스 3% 나스닥 기준으로 마이너스 3이 뜨니까 이때 잠깐 나온 뉴스들이 뭐냐면 큰일 났다. 이건 예견된 거다. 다이먼이 얘기하지 않았냐. 그죠? 마이너스 5% 나스닥 마이너스 5% 얘기를 하면서 막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종가 이제 저는 잠을 잤죠. 이거 오르는지도 몰랐어요. 솔직히 이거 오르는지도 모르고 이거 딱 보고 나서 그러고 그냥 자버렸습니다. 이때 술도 한잔 마시고 그래가지고 일찍 잤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날 됐더니 상황이 바뀐 거예요.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5%. 땡큐. 저는 진짜 땡큐 거렸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시작이다. 내 투자가 맞았다. 이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도 가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진짜. 이때 뉴스에서 나온 사람들은 반은 왜 올랐는지 모르겠다. 연구를 해야겠다. 그죠? 반은 그다음에 무슨 과거에 있었던 거, 70년대 거 끌어와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때 뉴스라든지 유튜버들이 하는 얘기 딱 들으면서 느낀 게 뭐냐? 제목 달기. 어그로 끌려고 제목 달기예요. 제목 달기. 이게 뭔가 제목을 달아야 되는데 뭘 제목을 달지? 그죠? 이유가 뭐지? 이유 없어요. 그냥 올라온 거예요. 왜 이유를 찾습니까? 그래서 제가 뉴스라든지 이런 거 보지 말자. 그냥 심리만 생각하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투자했던 경험으로 봐서 이럴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더라. 그리고 지표만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날 요렇게 딱 떴을 때 요게 이제 그 동시효과대 딱 뜨잖아요. 저도 이렇게 딱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뿅 하고 뜨더라고요. 야, 좋댔다. 난리 났다. 야, 이거 밑으로 빠지면 진짜 마이너스 5%인데 마이너스 5% 이거 한번 뜨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 가격대가 못 오는 거죠. 만두 깨지는 거죠. 그죠?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내일 주식을 일단 다 정리를 하고 일단 고보스에다가 다시 배팅을 해야 되나? 하면서 막 작전을 짰어요. 근데 머리가 회전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술도 한 잔 먹었고 두 번째는 왜 그러냐면 결과가 안 나왔잖아요. 여기서 진짜 마이너스가 5%가 될지 아니면 위로 올라갈지 이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제 이면에는 저는 이제 그 전날 역발상 투자를 해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주식을 사고 싶었어요. 나라면 이거 지금 주식을 살 것 같은데. 내가 만약에 미국장 참여자라 그러면 지금 주식을 사보고 싶은데 한번 배팅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환율이 너무 높아가지고
미국 주식을 사지는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유 내가 지금 사고 싶다 그러면 빠지지는 않을 거야. 그러면 내일 걱정은 내일 하자 해가지고 그냥 시간이 지나서 봤더니 올라와가지고 플러스 2%. 이날만 여기 종가죠. 그죠? 종가 이날만 몇 프로가 올라왔냐면 5.28% 올라오고 5.28%. 게다가 또 하나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때 왜 주식을 사고 싶었냐. 이거는 뭐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 왜 이때 주식을 사고 싶었냐 그러면요. 여기가 마이너스 3%잖아요. 요 갭이 마이너스 3%예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거 그러면 레버리지 기준으로 6%예요. 고포스 기준으로 6%, 마이너스 6%.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나스닥이라는 그 다음에 미국이라는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돈이 여기에 쟁겨 있는데 이게 순간적으로 아무도 이득을 안 보고 거래가 안 된 상태에서 뭐 이제 그 선물이라든지 옵션 투자자 빼고 아무런 주식이 거래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개파락이 3%가 딱 난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뭐야? 이건 지금 무풍지대예요, 무풍지대. 진공 상태인 거예요. 이 안은 진공 상태인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게 진공 상태가 딱 돼버린다 그러면 이거를 붙이려는 노력이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얘를 전체를 시장을 끌고 내려와서 여기다 붙이든지 아니면 요게 튀어 올라가서 기존의 세력에 붙든지 둘 중에 하나에 엄청난 갭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진공 상태가 딱 돼버리면 밑에 게 튀어 올라오더라고요. 왜? 싸잖아요, 일단은. 모든 주식이, 그죠? 나스닥이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3%가 떴다 그러면요. 장 시작하면서 1시간 이내에는 진짜 뭐 마이너스 10%짜리가 수룩할 거예요. 제가 그랬죠. 지금 개별주, 저는 개별주 투자를 안 하니까, 지금 사고 싶은 게 너무 많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나스닥 그 미국 주식 참여자들, 미국 사람들, 아니면 여기에 주식 참여하는 국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거를 딱 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막 마이너스, 순간적으로 마이너스 10%짜리가 나온 거예요. 갭이 내가 사고 싶은 주식에 마이너스 10%가 갭이 떴다라고 한다면 일단 사고 봐야죠. 그죠? 저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든 움직이겠다. 진짜 이게 밑으로 떨어지려고 그러면 개미들이 아니라 큰 손들이 포 보여야 되는데, 개미들은 그동안에 많이 하락을 했으니까 살 준비를 막 하고 있을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사질 못하는 거예요. 돈은 있어도 얼마든지 끌고 올 수 있죠. 돈은. 제가 그랬죠. 지금 주가가 이렇게 박살이 나고 부동산이 박살이 나고 세계 경기가 어렵다 그래도 내 주머니는 빵빵하다. 그죠? 사고 싶은 사람이 넘쳐날 거예요. 저는 이제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뭐 다행히 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상승을 하더라고요. 장 끝나고 나니까 제가 상승한 것보다 더 많이 상승했어요. 저는 솔직히 보합까지만 생각을 했거든요. 보합까지 얘가 보합까지만 이렇게 올라오고 미국장이 끝나면 우리나라도 보합에서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더 타려고 그랬어요. 이거 이제 상승의 시작일 수 있겠다. 그때 이제 환율하고, 그죠? 환율하고 미국 지수하고 지표하고 그 다음에 10년도 국채금리 뭐 이런 지표들을 보면서 지표가 슬금슬금 하락하는 거 보면 샀을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떴어요. 몇 프로라고 그랬죠? 5.25%, 대략 5%. 레버리지 10%가 떠버린 거예요. 그죠? 10%. 그렇다 그러면 여기 있던 진공이, 그죠? 진공이 거꾸로 돼버린 거야. 그러면 여기서 산 사람은 여기서 했다 그러면 보통 플러스 5% 이상의 수익이 났을 거 아니에요. 욕심이 안 생길까요? 지금 같은 장에? 너무 많이 떴는데? 저 이거 금요일 아침에 이거 딱 보고 너무 좋았는데, 너무 많이 떴는데? 생각보다 많이 떴는데? 그러면서, 이거 빨리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지속되기 힘든데? 그러면서 유심히 봤던 게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거예요. 제가 투자했던 거, 뭐 에너지는 미국 거니까 상관이 없지만, 2차전지나 중공업이나, 그죠? 뭐 이런 쪽에서, 저는 사실 1차전지 바랬거든요. 2차전지가 진짜 한 플러스 5% 나왔다 그러면 홀딩이에요. 이거 큰 놈들 들어왔다. 했는데, 얘보다 수익권이 더 작아요. 그죠? 그리고 그동안에 낙폭 과대돼 있던 인터넷 관련주에 마구마구 들어가는 거. 이거 보고 나서, 이거 단타성이다. 싼 것만 찾는 거예요, 싼 것만. 이날 주식시장에서 싼 것만. 그러면서 또 하나 본 게 참 모양이 좋아요. 외국인들, 기관들 쑥쑥쑥 땡기죠. 그죠? 선물도 땡기고, 선물 이거 이날 10,000개 넘게 땡겼거든요. 10,000개. 10,000개 넘게 땡기면서 끌어올렸었고요.
그죠? 뭐 콜옵션 이런 거 막 들어오고 풋옵션 말 전형적인 상승장인데 그죠? 상승장인데 안 들어오는 거죠. 이 호재에 외국인들 안 들어오는 거죠. 기관들 뭐 연기금이라든지 이런 데서 조금 사들이는데 안 들어왔죠. 그죠? 평상시 들어오는 거에 별반 차이가 없잖아요. 그 다음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나? 그래가지고 좀 고민을 했어요. 오전에 고민을 하고 오전에 막 지수 계속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고 진짜 고민 많이 했는데 얘네들이 안 도와주더라고요. 환율. 이게 이제 지금 환율이지만 그때 환율. 달러 지수. 그죠? 근데 파운드. 10년물 국채. 다 좋았어요. 얘만 진짜 1420원대까지만 떨어졌으면 홀딩했을 겁니다. 아니면 10원대까지만 떨어졌어도 1410원대 떨어졌으면 더 사들였겠죠. 그죠? 만약 1400원 무너졌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레버리지 기준으로 4%가 아니죠. 한 7%, 8% 올라가야죠. 1400 무너지고 이 앞에 3자만 봤다 그러면 진짜 홀딩. 아무도 안 도와주더라고. 지표가. 그래서 많이 아쉬웠다. 그래서 정리를 했는데 미국장이 장 끝나고 나서 아주 그냥 난리가 났죠. 이게 이렇게 보시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흘러내리는 거. 그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나마 하루 동안은 상승을 하니까 너도 나도 부글부글 끓어서 올라왔는데 이거는 세력이 아닌 거죠. 그죠? 개미들의 그 코스톨라리가 얘기했던 메타코플리 현상. 메타코플리의 하여튼 뭐 페타콤플리엔가 뭔가 그런 현상인 거죠. 그죠? 부안해동이죠. 부안해동.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거 떨어진 것도 그냥 부안해동이죠. 과매수 순간적으로 과매도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 월요일 날 어떻게 되느냐? 뭐 별거 있습니까? 월요일 날 얘네들 보면서 엄청 떴잖아요. 떨어지겠죠. 떨어지면 사고. 많이 올랐잖아요. 떨어지면 사고. 그죠? 파운드 얘는 뭐 잘 모르고. 그다음에 국채, 위안화 떨어지면 사고. 이게 7.16까지 봤었는데 7.19로 다시 올라가고. 그죠? 4자 보고. 3.76 뭐 여기서 4자까지 보고. 그죠? 뭐 본다고 하면 얘도 좀 보고. 얘가 더 중요하네. 얘보다는. 요 네 개 보고 다시 한번 투자를 하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살 기회를 다시 한번 주는 것 같아요. 그게 어디서 나왔냐? 진짜 아쉬운 거. 그 뭐 부안해동이다 뭐 이런 거는 전문적이지 않으니까 지나치고 전문적인 영역으로 들어가가지고 뉴스 빼놓고 차트만 봐서는 그죠? 요렇게만 보면 땡큐죠. 야씨 왔다 드디어 이렇게 끌어올려? 만약에 여기 양봉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네? 양봉이 하나 더 나왔어요. 이렇게 어떻게 되나요? 다 뚫고 나가는 거죠? 나가는 거예요 그냥. 저항선 생겨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거 기대했거든요. 야 금요일 날 한 번만 더 뜨면 되는데. 근데 환율은 이상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50%만 정리를 하고 홀딩하려고 그랬는데 막판에 그나마 이제 6시 전에 환율이 마구마구 움직이는 걸 확인을 해가지고 그나마 정리를 해가지고 월요일날 저는 한번 회피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월요일날 한 번 더 사도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면 너무 아름다운데 봤더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얘 안 뚫렸잖아. 그죠? 얘가 안 뚫린 거예요. 야 여기 이렇게 파란색을 이거 뚫고 나갔으면 이거 그냥 작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월요일날 다른 거 필요 없이 그냥 고버스 투자하면 됩니다. 그죠? 먹을 게 없는 게 아니라 이거 진짜 심각한 위기거든요. 이렇게 변동폭이 큰 두 개가 생겼다는 거는. 이런 변동폭이 있잖아요. 이게 무시무시한 거거든요. 근데 전저를 깨지 않았잖아, 우리 지금. 한 번의 기회는 있다. 월요일 날 미국장 보고 다시 한번 투자를 해야겠다. 그리고 환율만 얘네들만 내 마음에 든다 그러면 되려 더 사도 되겠다. 적어도 한 레버리지 기준으로 한 30% 정도만 더 사봐도 되겠다. 한번 찔러보기 해봐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제 미국장은 과히 나쁜데, 그죠? 15분 봉으로 보면 너무 나쁘죠. 그죠? 다 털린 건데. 일봉으로 보면 한 번의 기회는 더 주는 것 같다. 기회는 있다. 만약 이 기회마저 떨어뜨린다 그러면
오늘 옐런이 얘기한 얘기가 맞는 거죠. 옐런이 그랬거든요. 그 재무장관이 물가 상승 잡기가 너무 힘들다. 앞으로 이 좀 더 강하게 나갈 수도 있겠다. 뭐 이런 류의 멘트에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맞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 주식은 우리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 외로 자기 이 주식이 지금 같은 경우는 너무 짧게 움직이거든요. 제가 이제 그 워렌 버핏 선생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선생이 한 얘기가 있어요. 지금은 너무 디지털화돼 있고 정보화돼 있어가지고 주식을 너무 오래 가지고 있는 게 부담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정보의 평준화가 많이 됐다는 얘기죠. 그 어떻게 따지면. 그렇다 그러면 변동폭이 커진다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위든 아래든 어느 쪽으로 방향이 쏠릴 수가 있다. 그죠? 일단은 변동폭이 나왔으니까 변동성이 나왔다는 건 뭐예요? 거래량이 터졌다는 거잖아요. 거래량이 이렇게 두 번 터졌으니까 위든 아래든 하나 결정이 되겠죠. 그죠? 근데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는데 2600포인트 때도 다들 그거 깨지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도 안 깨진다고 생각했어요. 왜? 주가 지수에 PBR이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2200포인트 와 보니까 깨질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2200 깨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 하나 있죠. 깨지면 어디까지 깨질 거냐? 뭐 1900? 2000? 그래봤자 2200에서 우리 지표를 코스피 지표를 한번 보면서 2200에서 깨지면 얼마나 깨질까요? 그죠? 해줘. 여기가 2000이에요. 여기가 지금이 2200, 대략 2200이고 여기가 2400, 2600, 2800, 그죠? 여기서 깨진다 그러면 그죠? 2000? 한 10%? 레버리지 기준으로 마이너스 20%? 글쎄요. 한번 도전해 볼 만하죠. 그죠? 근데 만약에 상승한다 그러면 더 많이 상승하겠죠. 떨어졌다 상승한다 그러면 더 땡큐. 그렇게 되겠죠. 근데 저는 떨어지는 데 투자하는 것보다는 오르는 데 투자하는 게 낫지 않을까. 맞는 게 아닐까. 그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고버스에 접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위였으면 고버스에 벌써 접근을 했겠죠. 2600포인트 때 제가 그 2600은 절대 깨지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신념이 없이 냉철하게 지금 같은 생각을 했다 그러면 돈을 많이 벌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2200도 깨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왜 그러냐면 주식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식의 주도적인 참여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빌붙어 가지고 주가 향방에 따라 가지고 이득을 얻는 사람 중에 하나고 주식의 주도를 하고 있는 세력들은 지금 떨어진다에 베팅을 많이 해놓은 거고. 그러니까 영국에서 문제가 되고 스위스에서 문제가 된 게 선물, 옵션 뭐 이런 거죠. 그죠? 그 이면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운 얘기라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가가 빠진다에 베팅을 많이 했으니까 빠지겠지. 내가 그 얘기를 하는데 글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쇼커버링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세상 일은 어떻게 되는 거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저는 지금 포지션이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차트만 보면 뭐 한 번 더 가지 않을까요? 그죠? 여기 이렇게 보면 제가 이제 그 하락 곡선을 하나 그려놓은 게 있어요. 이거. 여기 받고 여기 받고 여기 받고 내려오는 선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그죠? 보이시나요? 요 선에서 지금 이격이 많이 됐어요. 그죠? 여기서 이격이 많이 됐죠. 이렇게 올라가서 부닥칠 수도 있고 횡보하면서 부닥칠 수도 있고 그죠?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더 떨어질까요? 떨어지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격이 너무 심해. 이게 그죠? 그리고 오를 자리에서 지금 다 못 오른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한번 올라가려고 했는데 떨어지고 또 올라가려고 했는데 떨어졌잖아요. 내일 되면 또 떨어지겠죠. 그러면 횡보인데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보다 올라간다든지 횡보가 맞다 그러면 레버리지에 투자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레버리지에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좀 투자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 아직 여러 가지 문제가 산재해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도 그리고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저는 이제 현찰을 가지고 있잖아요. 현찰을 보유하고 있고 지금 단타성으로만 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액수가 그렇게 크게 이렇게 움직이는 액수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요거 지금 이렇게 해봤자 뭐 100% 해봤자 액수 얼마 안 돼요. 그냥
앞에 3자 그게 100% 맥시멈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투자도 안 해요. 지금 요거 다 투자한 거 뭐 예전에 투자한 거에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제가 막 진짜 투자한다 그러면 저는 이제 지금은 이제 레버리지만 투자하겠죠. 왜 그러냐면 개별주 이럴 때 투자를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는 제가 이제 저번 주에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은 지수 플레이장이다. 지수 플레이장이다. 지수만 땡긴다. 그게 나왔죠. 왜 그러냐면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줬잖아요. 지수가 2%인데 그동안에 주도주라 했던 2차전지, 중공업 다 2%대 머물러 있잖아요. 지수보다 상승률 덜 됐어요. 그렇다 그러면 지수 플레이. 얘네들을 땡겨서 주가를 올리는 것보다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땡겨서 올리는 게 더 낫고, 지수가 땡겨서 올라간다 그러면 수익률 면에서 그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금이라든지 펀드라든지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서는 주가 수익률, 그러니까 전체 시장 수익률보다 내가 투자한 수익률이 낮으면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계속 사들이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은 뭐만 사면 된다? 만약 상승을 하든지 장이 뻐그러져 가지고 레버리지나 고퍼스 둘 중에 하나를 사야 된다 그러면 레버리지나 고퍼스만 사면 되는 거야. 이거 이제 안 살 거예요. 수익률이 안 나와.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2차전지, 얘는 진짜 좀 사놔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도 지금은 아니죠. 그렇죠? 안 살 거예요. 레버리지만 투자를 할 겁니다. 일단은 지수 플레이장이니까 레버리지만 투자를 하게 되고, 제가 아까 전에 뭐 얘기하다가 다른 쪽으로 나왔는데, 제가 이제 막 투자하게 되면 100%가 아니라 한 600%까지 투자가 돼요. 진짜 이거는 한번 올라가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전 재산을 레버리지 한 600%까지 땡겨 넣거든요. 그 액수는 얼마라고 말씀 안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돈 많은 사람도 돈 없는 사람도 주식은 똑같이 하는 거고, 주식 수익은 말이 이상한 대로 수익이라는 거는요, 수익률이에요. 수익액이 아니라 수익률. 수익률은 퍼센테이지로 따지죠. 그죠? 100만 원 가지고 10% 수익이 났다. 그러면 10만 원이에요. 아이고, 술 한 잔 마시면 사라지는 돈. 근데 1억이다. 1천만 원이죠. 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1억 투자를 안 했으니까 10만 원 벌어서 10만 원 술을 홀라당 먹고 말겠습니까? 1억 버는 사람은 1000만 원 벌었다고 1000만 원 저기 템프로 가가지고 술 마시고 말까요? 아니에요. 1000만 원 다시 투자할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도 10만 원을 다시 투자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저는 절대 액수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 살 때도 퍼센테이지만 얘기를 합니다. 왜? 여러분들의 가용 자산이 만 1000만 원이라 그러면 레버리지에 1000만 원을 투자하세요. 그 1000만 원이 다 투자하면 100%인 거예요.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 그래가지고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익률이 중요하다. 그리고 매달 꾸준히 수익이 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많이 왔다 갔다 하네요. 그리고 월요일장, 이제 월요일장 어떻게 해야 될지 봐야겠죠.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장 일단은 폭락을 하겠죠. 밑으로 쭉 많이 빠지겠죠. 일단은 밑으로 많이 빠진다 그러면 대응하지 마세요. 그리고 뭘 보고 대응하느냐? 얘만 보고 대응하세요. 얘네가 다시 거꾸로 치고, 이거 아니죠. 얘네가 다시 거꾸로 치고 올라온다 그러면, 거꾸로 치고 올라온다 그러면 홀릭. 오히려 주식을 더 사야 될 때고, 그죠? 얘네가 지금보다 상태가 더 안 좋아져서 진짜 나락으로 날아간다 라고 한다면 팔고 기다려야죠. 고퍼스 사실 분들은 사셔도 괜찮고요. 그때 가서는. 근데 저는 투자가 아직 그쪽은 아니니까 만약에 환율이 만약 요동을 치고 일단은 개파락은 분명한데, 그렇다 그러면 나머지는 일단은 다 정리할 거예요. 저는 레버리지만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정리하니까 저거는 지금은 없는 수익 날라간 그 포지션이기 때문에 저거는 신경 안 쓰고 저는 이제 레버리지하고 이제 손을 뗐습니다. 일단은. 가지고 이렇게 대처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뉴스 보지 마세요. 유튜브도 보지 마세요. 일단은 환율만 보고 요게 안정화되면 하세요. 지금 유튜브라든지 그 쓸데없는 어그로 얘기하고 또 모 유튜버들은 옛날 방송 자료 가져와 가지고 재탕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용인지 옛날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유튜버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훌륭한 분들도 많거든요. 진짜 그 유튜브가 저도 그거 보고 공부 많이 하지만 집단지성의 뭐 총체적인 어떠한 경제 부분에서는 제가 이제 얻을 수 있는 지식의 총체가 다 거기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정도인데 사라진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1년 전에도 나오고 2년 전에도 출연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를 계속해서 들으십시오. 왜 그러냐면 과거의 상승장 때도 얘기를 하고 지금 하락장 때, 폭락장 때도 얘기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본인 스스로가 벌써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될지 대비를 하고 지금에 대해서 살아남은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미래에 장이 상승할 때 같이 상승할 사람들, 같이 돈을 벌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누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지 그러니까 어줍지 않게 책 한 권 써가지고 책 팔이 하려고 나와가지고 유튜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거 그냥 보지 마세요. 아예 듣지 마세요. 그리고 과거에 들었던 내용하고 지금 정반대에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개연성 없이 정반대에 얘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유튜브 보지 마세요. 그 밑에 댓글도 쓰지 마시고 외면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부안해동하고 댓글 쓰고 내 마음의 심리가 움직이고 갑자기 열이 받는다는 둥, 내 손실이 저 사람이 한 얘기 때문에 손실이 난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 때 여러분들은 주식시장에서 떠나야 됩니다. 제가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거는요, 냉철한 판단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 심장 박동수를 계속 줄여야 되거든요. 그 훈련을 좀 하시고. 그렇습니다. 요 방송이 좀 길었는데요. 내용이 사실 이거 지금 큰일 났어요. 솔직히. 이거 방송할 것도 없어요. 제가 좀 그 말씀을 드렸죠. 금값을 좀 유심히 봐야 된다고. 그죠? 환율 치솟으니까 그냥 떠버리잖아요. 저 환율이 떨어질 때, 달러 지수가 떨어질 때, 이상하다. 얘들 왜 안 움직이지? 라고 말씀드린 게 저번 주에요. 화요일 날인가, 수요일 날인가. 얘네가 왜 안 움직이지? 이상하다 했는데 안 움직이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요것만 가지고 아주 단순하게 레버리지 고퍼스만 투자하니까 제가 필요한 요런 지표들만 보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 맞는 지표들을 개발을 하셔야 돼요. 굉장히 많고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심도 있는 지표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대비해가지고 하시고 저는 이거 뚫어져라 봅니다. 미묘한 움직임을 굉장히 제 이제 성격이 예민해가지고 이런 미묘한 움직임을 아주 그냥 캐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보면 왜 이렇게 힘이 없냐. 항상 이 생각을 하니까 힘이 없냐. 걸음걸일 때도 남들보다 한 2분의 1 정도 늦게 걷거든요. 왜 이렇게 힘이 없어? 그냥 힘 없어 보이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러는데 그게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저는 저만의 이 고뇌, 몰입을 하는 건데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런 거는 그런 거고 했다. 근데 하나 괜찮은 거는 그죠? 또 1등, 2등, 3등 나왔죠? 1등, 2등, 3등. 그죠? 우리가 어디에 투자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괜찮아요. 버틸 수 있고 월요일 날 좀 사봐야 되지 않을까. 개파락이 좀 뜨고 우리가 봉을 그죠? 양봉인데 양봉을 잡아먹는 음봉이 안 나오고 미국처럼 나스닥처럼 양봉을 잡아먹는 음봉이 안 나온다 그러면 한번 레버리지를 투자를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어제는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떨어졌다. 근데 저도 솔직히 지금은 월요일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얘네들이 좀 떠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렇다. 그리고 저는 무포 상태고요. 얘네들은 월요일날 아침에 동시효과에 다 던져버릴 겁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게요. 끝!